너의 어떤 행동이, 그러니까 나대화법이라고 해서 다 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어떤 행동이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 라고 잘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영향이 잘 생각이 안 나고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거 영향을 뭐 말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너의 행동이 나는 이렇게 느껴져, 이런 감정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결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느껴져요. 그냥 내가 뭘 느끼는지만 담백하게 전하는 방식으로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숙제를 막 열심히 해놨는데 거기다 물을 엎었어. 다른 애가 와서 물을 엎었어. 그러면 나는 여기서 행동이 뭐죠? 물 엎지르는 애. 나는 네가 물을 엎질러서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죠? 숙제를 다시 해야 돼서 나는 어떤 감정이죠? 열이 너무 받아. 이건 거죠.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물을 이렇게 엎질러서 나는 숙제를 다시 해야 되니까 너무 화가 나. 이게 지금 나대화법인 거예요. 이거에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있나요? 그냥 이거는 내가 이거 느끼고 있어. 나 지금 내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내 상태만 잘 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가 그거를 제대로 들었을 때 그리고 듣는 자세가 되었을 때 다시 이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내가 지금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 안 해. 공부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슨 영향을 받는 게 있나?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특히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얘가 하는 이 행동이 나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지? 그리고 나는 이걸 보면 무슨 감정이지? 근데 찍어도 돼요? 예. 근데 이걸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나는 네가 나한테 무슨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네가 제대로 이렇게 잘 성장해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못하게 될까봐 그게 너무 걱정돼. 나는 걱정되는 감정까지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에는 상대를 막 질책하고 네가 못났어, 너는 뭐 잘못된 인간이야 이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이 정도는 너무나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나의 감정을 일단 빼놓고, 내가 막 이렇게 감정이 차올랐을 때 빼놓고, 우리가 좋은 사이가 되었을 때, 둘 다 아무 감정이 없고, 우리가 좀 서로 훈육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훈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어떤 생각인지 궁금해.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같이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보통 이것을 어떻게 전하냐면 우리가 상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제 시간에 안 끝내. 거래처랑 바이어랑 약속이 있는데 제 시간에 가지를 않았어. 너가 그런 가지 않는 행동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이거 계약을 못하게 될까봐 나는 너무 걱정돼.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보통 화가 이렇게 많이 나면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냐면 너같이 무책임하게 지금 약속을 해놓고 거래처랑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뻥크내는 이런 애는 필요 없어 우리 회사에. 너 막 관둬야 돼. 막 이런 식의 어떤 위협적인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전함으로써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이렇게 막 너무 감정을 막 쏟아내는 방식으로 하면 상대도 처음에는 문제를 알거든요. 나 너무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상대편한테 너무 많은 인간적인 모멸감이나 상처를 받으면 이게 머릿속으로 이 사건에 대한 대책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 못난 상황,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게 훈육을 하면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직장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쪼그라들게 돼서 자기의 역량을 다 펼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할 때는 일단 내가 감정이 너무 올라왔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전한다.
그래서 상대를 질책하거나 인간적인 노멀감을 주지 않고 이렇게 딱 이렇게만 딱 전한다를 자꾸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거 와이프랑 이 부부관계에서도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왜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거 바꿔줬으면 좋겠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있는데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한번 쏟아내면 얘가 분명히 상처받을 어떤 것들을 막 쏟아낼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못해. 처음부터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야. 상대가 내가 이 가진 마음, 내 먹은 마음을 다 얘기하면 얘는 분명히 엄청나게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우리는 틀어져. 관계가 틀어질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나는 아예 말을 안 하는 걸로 방법을 아예 그냥 차단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전화하는 방식을 해야 상대도 문제를 알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저거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점을 가지고 있구나. 나 다음번에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아, 이거는 좀 나도 이거 고쳐야 되는데, 저 사람 저거 싫어하는데, 이걸 내가 인지를 하는데 아예 말을 안 하면 인지를 못하는 상태로 계속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하고 나는 계속 화가 나는, 더 많이 화가 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화가 나면 나중에 한 번 쏟아낼 때 엄청난 것들을 쏟아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단절되거나 끊어지게 되는,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대화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신다? 처음에 너의 어떤 행동이 나한테 이런 영향을 미쳐. 그래서 나는 어떤 감정이 되었어. 까지만. 그냥 상황을 아주 담백하게만 표현하는 걸 자꾸만 연습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막 쌓아두는 게 없이 말을 다 잘 하게 돼요. 왜냐면 나는 상대를 공격한 게 아니거든요. 공격하지 않고 나는 어떤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 돼.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내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걸 자꾸만 연습하게 되면 나는 해악을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좀 사라지게 돼요. 왜냐면 나는 항상 전달하거든요. 내가 힘든 것들을. 그러면 내가 안 걸리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건강하게 내 이야기를 전하고, 이거를 또 자녀 관계에서도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게, 아이들이 이 대화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아이들도 서로, 이게 부모님이 강하게 질책하시는 분들은 아이들도 바깥에 나가서 세게 얘기하거나 부모님한테 어떤 항의를 할 때도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잘 익히는 거 굉장히 필요해. 이게 비단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항상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매너도 지키면서 향후에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제대로 잘 개선할 수 있는 기회.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되게 짧기는 한데 이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는지?